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과학,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단원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해당 단원의 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교과서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물질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물질 고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물리 변화, 물질 고유의 성질이 기존과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화학 변화입니다.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나누는 기준은 고유 성질의 변화이며 고유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물리 변화, 변하면 화학 변화로 구분합니다.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기본 단위인 분자가 물질의 고유 성질을 결정하므로 분자 배열이 바뀌어도 분자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물리 변화, 분자 구조가 변하면 화학 변화로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헷갈리기 쉬운 것이 상태 변화인데 융해, 음고, 액화, 기화, 승화와 같은 상태 변화는 분자 구조는 바뀌지 않고 분자 배열만 변하기 때문에 물리 변화로 구분합니다.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는 일상생활의 예시와 많이 연결되어 나옵니다. 일상생활의 예시에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로 구분하거나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예시를 일상생활에서 찾는 연습을 꼭 해보길 바랍니다.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화학 반응이라고 하고 화학식을 이용하여 화학 반응을 나타낸 것을 화학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화학 반응식 단어는 키워드 위주라기보다 화학 반응식 자체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문항이 주를 이룹니다. 2학년 물질의 구성 단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거나 생소한 물질은 대부분 문제에서 주어지지만 기본적인 화학식은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화학 반응식 작성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주어진 상황을 보고 반응물과 생성물로 구분하기입니다. 특정 상황에 제시된 물질을 반응물과 생성물로 구분하면 되는데 보통 반응물은 반응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고 생성물에는 생성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서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문제를 조금만 신경 써서 파악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화학식 작성입니다. 이전 단계에서 구분한 각 반응물과 생성물의 화학식을 씁니다. 세 번째 단계는 화학식의 개수 맞추기입니다. 반응물 전체와 생성물 전체의 원자의 개수가 같도록 분자 앞에 개수를 작성합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개수 맞추기인데 정해진 방법은 없지만 비교적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우선 반응물과 생성물의 화학식에서 개수가 아닌 종류가 가장 적은 원소를 찾습니다. 이후 다음으로 종류가 적은 원소를 기준으로 개수를 맞춥니다. 여러 항의 원소의 개수를 맞출 때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개수가 가장 적은 정수비가 될 수 있는 개수를 찾는 것이 빠르게 화학 반응식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위의 방법을 따르면 대부분 한 번에 개수가 맞춰지지만 조금 복잡한 화학 반응들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메탄올 연소 반응을 예시로 들면 탄소가 반응물의 하나, 생성물의 하나이지만 이미 한 개로 맞춰진 상황이라 수소를 기준으로 물 분자의 개수를 2로 맞춥니다. 그렇게 되면 산소 원자의 개수가 반응물의 3개, 생성물의 4개이기 때문에 반응물의 산소 개수를 맞추기 위해 메탄올의 분자의 개수를 2로 쓰고 생성물의 탄소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 이산화탄소의 개수를 2로 씁니다. 이렇게 되면 반응물의 수소 원자의 개수가 8개가 되어 생성물의 수소 원자 개수를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 물 분자의 개수를 4로 수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소 원자의 개수를 보면 반응물의 4개, 생성물의 8개로 여기서 반응물의 산소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 메탄올을 건드리면 탄소와 수소의 개수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산소 분자의 개수를 3으로 씁니다. 이제야 비로소 메탄올의 연소 반응이 완성됩니다. 메탄올의 연소 반응처럼 한 원소를 여러 번 붓고 개수를 수정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개수를 잘 살피며 차근차근 풀어나간다면 어떤 화학 반응식도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다는 것이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질량 보존 법칙은 자체 의미도 중요하고 특정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 원자의 개수가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화학 반응에 똑같이 적용되며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헷갈리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기체가 발생하는 화학 반응입니다.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의 흰 연기가 발생하는데, 이산화탄소 기체가 빠져나가면서 저울로 측정한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감소하여 질량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공기 중으로 나간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여서 밀폐된 공간에서 같은 실험을 진행한다면 반응 전후의 질량은 같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금속의 산화 반응입니다. 구리, 철,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을 가열하면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데, 저울로 측정한 질량이 늘어나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금속이 저울로 측정하지 못하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측정의 한계에 의해 일어나는 결과로 질량 보존 법칙에는 예외가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여 생성된 물질인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데, 이를 일정성분비 법칙이라고 합니다. 일정성분비 법칙은 화학 반응식의 개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반응물과 생성물 각 분자의 개수비이며, 각 원소는 원자 한 개마다 고유한 질량이 있어서 화학 반응은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하는 것이죠. 예컨대 볼트 하나에 너트 두 개로 결합하는 화합물이 있다면 볼트 하나의 질량, 너트 두 개의 질량, 화합물의 질량은 일정한 비율이 성립합니다. 질량비를 안다면 반응물 중 어떤 하나의 분자의 질량에 대해 반응에 참여한 다른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일정성분비 법칙은 여러 유형으로 연결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어떤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을 보고 반응식을 유추하는 유형, 나아가 각 물질의 질량을 주고 반응식을 완성하여 질량비를 유추하는 유형, 또는 그래프를 해석하여 반응식과 질량비 모두를 유도하는 등의 심화 유형이 많아서 높은 배점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높은 과학 점수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일정 성분비 법칙과 관련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보기 추천합니다.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하는 것을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합니다. 기체 반응 법칙은 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기체의 부피와 같음에서 일정 성분비 법칙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일정 온도와 압력이라는 조건과 질량이 아닌 기체의 부피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일정 성분비 법칙과는 달리 기체 반응 법칙이 적용되려면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 상태여야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 점을 제외한다면 기체 반응 법칙은 일정 성분비 법칙과 같이 기체의 화학 반응을 보고 화학 반응식을 유추하는 유형, 일정 성분비 법칙과 연계하여 질량비를 유도하는 유형이 대표적이고, 심화 유형으로는 반응에 참여한 기체와 남는 기체를 찾아 화학 반응식, 질량비 유도 등 다른 법칙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심화 형태로 1학년에 배운 보일과 샤를 법칙으로 연결할 수 있지만, 해당 내용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학교 단위에서 나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해당 단원에서 나오는 화학 반응의 법칙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두 가지 이상의 법칙을 연계하는 유형이 많습니다. 우선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을 연계한 유형은 표와 그래프를 해석하는 경우로 출발하거나 특정 상황을 통해 질량비를 찾는 유형이 있는데, 내용은 다르지만 풀이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어떤 화학 반응에서 반응에 참여한 반응물 A와 생성물 C의 질량이 제시되고, 질량 보존 법칙을 통해 B의 질량을 계산해 전체 질량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정 성분비 법칙과 기체 반응 법칙을 연계하여 기체의 부피비로 화학 반응식을 찾아 주어진 각 분자의 질량을 보고 질량비를 유도하거나 또 다른 상황을 예측하는 심화 유형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개수비와 질량비는 같은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비례식을 사용하면 안 되고, 개수비를 통해서 질량비를 구할 때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입니다.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는 발열 반응, 에너지를 흡수하면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는 흡열 반응입니다. 이번 단어는 특별한 것은 없고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의 예시를 기억해서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유형이 대부분입니다. 손난로나 보온이 필요한 곳에는 발열 반응의 예시들, 얼음팩이나 저온으로 유지돼야 하는 곳에는 흡열 반응의 예시를 찾아서 쓰거나 반대로 발열과 흡열 반응의 화학 반응의 활용 사례를 보고 화학 반응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중학교 3학년 과학,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단원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1단원은 특히 내용도 많고 외울 것도 많지만 단원 내의 내용뿐만 아니라 1, 2학년 내용과 연계되는 부분이 많아 기본적인 내용 학습을 바탕으로 꾸준한 연습을 많이 요구합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 거두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겠습니다.